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오늘은 승마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승마를 배웠을 때 일인데 처음엔 좁은 실내에서 평보를 하게 되죠. 슬슬 걷습니다. 근데 말이 워낙 잘 훈련받은 말이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착용했던 보호조끼하고 이 모자를 좀 벗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치에게 오늘은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호복은 단 한 번을 위해서 착용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단 한순간 보호복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조언은 단순히 승마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 그리고 인생에도 적용되는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평온할 거라고 가정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타는 즐거움 자체를 포기할 수 없겠죠. 결국 중요한 건 보호복을 착용한 채 시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한바탕 흔들렸습니다. 테슬라는 15% 이상 폭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4%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침체 공포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트럼프였죠. 9일 방영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가 있을 것이다. 지금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 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큰일로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 장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구나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만 보면 과연 이 공포가 현실적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제가 지금 캡처해 왔는데 보시면 현재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6.9 수준 이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 침체 내러티브가 한창이었을 때 그 레벨이 한 40% 마이너스 4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음영 부분이 리세션이 실제로 나왔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당시였는데 이때로 가시면 마이너스 150포인트 가까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팩트셋 분석도 한번 보실까요? S&P 500 기업 중에서 지난 1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컨퍼런스 콜 때 침체를 언급한 기업 수가 나와 있습니다. 13개 기업인데요. 이건 10년 평균 60개, 5년 평균 8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즉 시장이 과하게 흔들린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지금 달러의 움직임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번 미국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4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스닥이 4% 하락하면 이 안전자산인 달러가 초강세를 보일 법도 한데 오히려 현재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흥국 통화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치솟다가 지금은 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 현재 우리 시장에도 환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확인을 해보시면 달러당 원화 가격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은 하지만 거의 미동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치죠. 1,46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주식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외화를 환전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종종 관찰되는 현상인데 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비미국 상대 강세 지속 여부도 당분간은 관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불안을 키우는 발언을 한 걸까요? 지난주 짬라이브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는 미국 재무부가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를 연도별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이 올해 도래 부채 규모인데 이거 조금 지나가면 점점 내려가는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이제 7조 달러 가량이 되는데 이걸 상환하지 못하면 더 높은 금리로 다시 융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가 높다. 이거는 사실상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속도는 매우 가파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 가지고 왔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보시면 이게 4.8%까지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이걸로 미국 정부 부채 부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떨어지기를 유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확실히 최근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4.17% 정도. 간밤 나스닥 지수 급락을 했는데 국채 금리는 0.9%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일부러 했을까라는 의심되는 대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기 원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자가 여기에 가야겠네요. 제가 좀 오타를 보냈나 봅니다. 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면 아무래도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려고 하는 매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팔고 안전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또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낙관도 아니고 절대 비관도 아닌 균형 잡힌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복을 갖춘 상태에서 말 위에 올라탄다면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승마 코치의 말처럼 보호복은 단 한 번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그 한 번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겁에 질려서 말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짜릿한 순간을 경험할 수 없겠죠. 시장은 늘 변동성을 동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채 오늘도 시장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